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매일 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근. 학교 다닐 때도 개근하고 하여튼 뭐 공부하거나 우리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개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에서도 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개근 거지. 개근 거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그 개근 거지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강사분이 있더라고. 한번 봤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주 사용하는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둬야 하겠죠. 요즘 무슨 뭐 개근상 타면은 뭐 해외여행 갈 돈도 없냐고 오히려 놀림 당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런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라. 결국은 뭐냐? 출석이 최고다. 여러분 성실한 게 최고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는 거 그냥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하는 거야. 뭐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간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도 된다. 왜냐고? 뭐 물은 끓기 직전까지 티가 나지 않으니까. 20도 물이나 99도씨 물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액체예요. 사진으로만 보면 구분 못합니다. 그러다가 딱 1도씨 올라가면은 20도짜리 그 물은 그냥 21도가 되지만 여러분 아시다 99도짜리는 그 물은 뭐 맹렬하게 끓어오르겠죠. 그 마지막 1도씨를 내는 것으로 이제 삼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1도씩씩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1도씩 뜨거워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절대 티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출석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10m를 한 번에 뛰어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10cm짜리 계단을 100개는 누구나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한 칸씩 오르는 겁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다 보면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계단 한 칸 한 칸의 높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계단을 끝까지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다른 모든 계단은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삶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눈앞에 계단 한 칸에 집중해서 내딛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도 깨닫지 못한 새에 그 평소와는 달라진 탁 트인 풍경이 기분 좋게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 스텝 바이 스텝이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한번 또 볼게요. 한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좀 골 때리는 소식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요즘 그 애플의 아이폰용 그 628강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올레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올레드. 이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 간의 물량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 치열해지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이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삼성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스마트폰용 올레드 평균 그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약 29%나 하락을 했답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22년 20% 상승을 했어요. 23년에는 2% 올랐지만은 지난해 갑자기 30% 가까이나 하락한 겁니다. 지난해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은 애플의 아이폰용 패널 공급사 간의 물량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가 되고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전 모델에 그 패널을 공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LG 디스플레이 물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아이폰 2 보급형 4개의 종류로 출시가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의 전 모델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사실상 독점적인 패널 공급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계약한 물량대로 팔리지 않은 그 해에는 애플이 1조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플래그십 모델이죠. 아이폰 프로하고 프로맥스에 이 패널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것 역시 LG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현재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애플이 원하는 물량을 전 세계에서 삼성만이 공급해 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삼성만이. 지금은 그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두 자릿수 깨졌네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난해 매출은 29조 1578억이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9.7%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31조 539억, 20년에는 30조 5,800억, 21년 31조 7,100억, 22년 34조 3,800억, 23년 30조 9,700억. 좀 약간 위축되네요.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 패널 공급량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애플이 그 LG 디스플레이하고 중국 BOE 등 공급망 다변화를 수년째 꾀하고 있네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 따라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난해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을 3억 7,800만 대로 추정하는데 애플이 공급 업체를 다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 3.5% 감소한 3억 6,500만 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중국 업체들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 추격이 돼서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 격차는 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다시 벌려나갈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D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분기 782달러였던 올레드 패널 판매 가격이 4분기 873달러로 11.6% 올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의 플래그십 패널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스마트폰 패널 생산 역량 강화에 따라서 물량 확대 역량으로 지난 분기보다 개별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참 그렇네요. 국민연금은 전영현 그 삼성전자 그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전 부회장이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상정되는 전영현 부회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의 반대 표결 방침을 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고 삼성 SDI는 자세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삼성 웰스트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3억 그리고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부회장은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에서 21년 삼성 SDI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23년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간의 침해 이력이 있다. 그런 이유로 전 부회장이 삼성 SDI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네요. 삼성전자는 24년 말 인사에서 전 부회장을 한종희 이사랑 함께 공동대표로 내정을 했고 전 부회장이 현재 미등기 임원인 만큼 주총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돼야 추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그 허은영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네요. 허은영 후보는 최초 선임 시의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회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은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최근 5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중요한 지분과 거래관계에 있는 그 회사에 최근에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등 회사랑 이해관계가 있다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해서 반대 표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24년 말 삼성의 최대 주주 쪽 지분율은 20.07,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율은 7.25%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의결권 행사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삼성전자한테는 타격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